영화 속 과학을 찾아보는 사이언스 레드카펫 시간입니다. 오늘 양회영 기자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영화를 좀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이 8년 만에 스크린으로 다시 돌아온 영화 쿵푸 팬더 4를 준비했습니다. 쿵푸 팬더 4, 그러니까 이제 8년 전이기 때문에 저도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긴 한데 네. 4와 함께 무적 5인방의 모습이 좀 기억이 나거든요. 네. 이 4에서는 어떤 내용이 좀 담겼을까요? 네, 8년 만에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예. 하지만 어제 만난 듯 영화를 보면 4는 여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딘가 허술해 보이지만 쿵우 실력만은 최고인 용의 전사 4.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하루 중 스승 시푸는 4에게 이제 후계자를 찾을 때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4는 평범한 일상을 계속 유지하며 본인이 용의 전사로 계속 남고 싶어 합니다. 그러던 중 이 마음대로 모습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악당 카멜레온이 나타나게 되고 우연히 만나게 된 여우 젠과 함께 4는 카멜레온 악당을 막기 위한 여정을 떠나는 이야기를 4에서는 그리고 있습니다. 네, 벌써부터 좀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푸바오를 떠나보냈잖아요. 그 푸바오를 떠난 아쉬운 마음을 좀 스크린 속 4가 달래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예매율도 높고 그리고 이제 경쟁작도 없기 때문에 좀 흥행이 기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맞아요. 우선은 북미에서도 먼저 개봉을 했을 때 듄 2를 제치고 2주 연속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를 만큼 인기를 끌었고요. 국내에서도 현재 파묘와 댓글 부대를 제치고 예매율 면에서는 1위에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영화가 선거일인 다음 주 수요일에 개봉을 할 예정인데 이 쿵푸 팬더 4 이외에는 이 선거일 에 가족이 함께 볼 만한 영화가 별로 없는 상황인데다가 이 4월에 가장 기대작인 범죄도시 4도 4월 말 개봉으로 이제 개봉일이 확정되면서 쿵푸 팬더 4의 인기가 한동안은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4월 11일 개봉일이에요. 투표하시고 쿵푸 팬더 보러 가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 4편만의 좀 매력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까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네. 주셨던 게 4와 무적의 5인방이 사실 기억에 남는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무적의 5인방은 이번 편에선 거의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캐릭터인 여우 젠이 등장을 하는데요.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하는 만큼 뭐 처음 보시는 관객분들의 이 새로운 재미 그리고 유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쉬워졌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내용 면에서는 또 과거 관객들의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좀 다뤄놨습니다. 웃다 보면 어느새 서서히 주제 의식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뭐 정의가 다시 반드시 이긴다 이런 보편적인 주제에서부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도전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메시지도 좀 드러나고요. 예. 또 쿵푸만의 아주 화려한 액션도 이번 편에서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 이 마블 영화의 스턴트맨을 하셨던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무술 동작을 만들었기 때문에 좀 더 역동적인 장면들이 많이 구현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쿵우보다 사실 먹는 거 하나에 목숨을 거는 포의 코믹함도 여전하고요. 예. 스승 시프와의 티키타카도 재미를 줍니다. 또 잭 블랙이 원래 이 포의 목소리를 해서 굉장히 익숙할 텐데 잭 블랙을 포함한 쟁쟁한 배우들의 목소리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쿵푸 팬더가 4편으로 잘 돌아왔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포가 푸바오와 같은 자이언트 판다잖아요. 저희가 이 사이언스 주 시간에 자이언트 판다의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전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뭐 판다 자체만 보면 굉장히 귀엽고 푸바오를 연상시켜도 굉장히 귀여운데 글쎄 이제 저는 예전 편을 봤을 때 큰 곰이 이렇게 네. 쿵으로 하는 모습이 좀 가장 매력적이었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아무래도 푸바오를 떠올리면은 매일 뒹굴고 뭐 아니면은 그렇죠. 자고 있거나 뭐 예. 느리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대나무를 생각하고 먹거나,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사실 만화 속에서의 쿵푸 팬더의 모습은 굉장히 빠르고 힘도 세잖아요. 근데 실제로도 판다가 생각보다 힘이 굉장히 세다고 합니다. 예. 판다의 무는 힘이 육식 동물에 버금갈 정도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판다보다 무는 힘, 그러니까 꽉 무는 힘이 더 센 동물은 북극곰 정도라고 하고요. 다리 힘도 굉장히 좋아서 빠른 속도로 나무를 기어 오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마음만 먹는다면 최대 시속 50km의 속도까지도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최대 시속 50km면 굉장히 지금 빠른 동물인 것 같아요. 그 1편에서 4편까지 쿵푸 팬더 시리즈에는 악당이 항상 등장을 했거든요. 포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등장했던 이 동물들의 공통점이 있다고요. 어떤 건가요? 네, 우선 제가 악당을 조금 쭉 설명을 먼저 드리면요. 1편의 악당이 눈 표범이었던 타이렁이 있었고요. 2편 악당은 공작새, 3편 악당에는 야크였고 이번 4편 악당이 카멜레온입니다. 예. 여기에 뭐 자이언트 판다인 포, 또 레서 팬다인 시푸까지 공통점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앵커님께서는 어떻게 뭐 좀 떠오르시나요?
글쎄요, 저는 이 판다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동물들이에요. 실제로요. 네, 맞아요. 이 어떻게 보면은 정답과 조금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많은 동물들이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입니다. 뭐 자이언트 판다 와 함께 레서팬더도 국제적인 멸종위기 1급 동물이거든요. 몸집이 굉장히 작은 이 레서판다 같은 경우에는요, 미얀마 북부, 뭐 히말라야, 중국 등에 서식하고는 있는데 번식률이 이제 판다과이기 때문에 낮은 데다가 서식지 파괴, 또 무분별한 밀렵 행위로 인해서 이 레서판다는 전 세계에 한 10,000마리 정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또 1편의 악당이자 이번 4편에도 등장하는 타이런 같은 경우에는 눈표범인데요. 예. 이름처럼 털이 하얀 빛을 띠는 이 눈표범은 멋스러운 모피를 만드는 데 굉장히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밀렵꾼들의 표적이 됐었고요. 또 환경 변화 탓에 개체 수가 줄어들어서 현재는 5,000마리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동물농장 같은 데서 보면은 공작새를 좀 쉽게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 의외로 공작새도 서식지 파괴, 사냥, 또 불법 무역과 같은 이유로 인해서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카멜레온을 포함해서 뭐 도마뱀, 거북이, 뭐 그다음에 악어 등 전 세계 파충류의 21%가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예. 파충류도 사냥이나 낚시, 또 불법 거래 등이 아주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의 공통점은 멸종 위기 동물이다. 네. 자, 이번 4편에서 악당은 카멜레온이라고 하셨잖아요. 아무래도 카멜레온이 영화 속에서도 계속해서 좀 이제 바꿀 수 있는 것이 몸 색깔을 바꿀 수 있는 설정에서 좀 가져온 거라고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카멜레온이 이제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구애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 색깔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뭐 널리 알려졌잖아요. 이 카멜레온이 이 다양한 색을 바꿀 수 있게 하는 거는 이게 사실은 나노 수준의 피부 광결정 구조 덕분이거든요. 예. 이 광결정은 나노미터 크기의 빛을 내는 구조인데 햇빛 중에서도 각각의 특수한 빛만을 반사하기 때문에 색소가 없어도 여러 가지 빛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멜레온이 피부색을 직접 바꾸는 거는 정확히는 아니고 피부의 광결정 구조가 달라지면서 격자 구조가 달라지고 이 격자 구조에 따라서 빛의 간섭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눈에 다양한 색으로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카멜레온의 광 결정을 잘 이용하게 되면 스스로 색을 변할 수 있는 뭐 전자 종이 또 혹은 새로운 형식의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모방한 기술 개발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4월 10일 개봉합니다. 쿵푸팬더 4 좀 기대가 되는데요. 많이 좀 참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이언스 레드카펫 오늘 양혜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